오늘 우리는 별보러 간다. 별쟁이들 맨날 별 볼 때 차박하고 그냥 바깥에서 밤이슬 맞다가 집에 들어가고 짠해가지고 오늘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캠핑이 처음이라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차 2대에 차가 짐이 한 짐입니다. 한 대는 텐트랑 캠핑 장비, 한 대는 망원경이랑 촬영 장비 잔뜩 싣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주문 외워주십시오. 아하봤냐 바라를 따 신경 간색은 보살 그 다음 몰라. 일단 어떻게 빼냐 이거. 내가 할까요 다음에 거? 응? 저도 한번 해보고.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캠핑 해봤나? 아니요. 캠핑은 처음이라 맨날 펜션, 민박 이런 데만 가지. 아니 2시에 여기 오기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저것 살 거 사고 하다 보니까 2시 반에 도착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체크인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2시 40분, 50분쯤 도착하고 3시부터 설치 시작해서
4시 반에 설치 마치고 숨 돌리니까 벌써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네. 이제 뭐 하죠? 배도 살고 고픈데 저녁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보통 이제 관측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쯤에 저녁을 먹고 관측지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 먹을 걸 사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세팅이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시간상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이따가 또 밤에 별을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어떤 걸로 별을 볼 건가요? 오늘은 유성우도 있고 가을 겨울 별자리도 있고, 근데 캠핑을 왔기 때문에 좀 비교적 가벼운 망원경을 좀 쓸 겁니다. 경희대 방식의 망원경이고 127mm에 600mm 초점 단초점의 망원경입니다. 이게 차에 쏙 들어가는 가볍고 편한 망원경이에요. 오늘 요거 하나만 가지고 관측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망원경 요거 하나 쓰고 촬영 장비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촬영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쓰고 전문가용 카메라도 쓸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니콘에서 나온 DSLR을 이용해서 오늘 촬영을 할 거예요. 지금 얘는 뭐 찍고 있어요? 지금 얘는 타임랩스로 저기 해 지고 있죠. 일몰 찍고 있습니다. 오,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폴드 2라고 해서 이렇게 펴지죠. 네.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화각을 잡아서 휴대폰으로도 오늘 전체 사진 한번 촬영 시도를 해볼 거예요. 네. 그다음에 쟤는 타임랩스 찍고, 네, 얘는 타임랩스 촬영하면서 네. 얘는 주로 오늘 어떤 거 찍게 될 거냐면 유성우를 한번 찍어 보려고. 렌즈 화각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23mm예요. 23mm 1:1 바디예요, 크롭 바디예요? 1대1 바디예요. 오, 그래서 23mm 완전 감각은 아니지만 오늘 만약에 사자자리 유성우가 많이 떨어지면은 얘로 포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얘로는 뭘 찍어요? 걔는 저희 영상 찍어야죠. 얘도 크롭 바디인가요? 걔는 크롭 바디예요. 그럼 지금 16mm까지는 23mm 적용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저도 여기 좀 오래된 카메라이긴 하지만 이걸로 오늘 별자리 한번 찍고, 타임랩스로 일주 한번 찍어보고, 저도 스마트폰으로 타임랩스 이거 찍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 할까요? 배고파요. 배고프다고요. 먹자고요. 본격 관측 전 인터뷰. 빠밤. 식사도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부대찌개 부대끼네요. 저도. 자, 지금 날이 어느 정도 어두워졌는데 몇 시죠? 8시 8분. 8시 8분. 그럼 오늘은 뭐 어떤 거 관측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가 유성우가 있기 때문에 유성우를 봐야 되겠죠. 네. 유성우는 사실은 17일이 아닌 18일 새벽입니다. 근데 많이 오해하는 게 18일 새벽 하면은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새벽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17일에서 18일 넘어가는 새벽인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시간이 18일 오전 8시 30분경입니다. 그러면은 8시 30분에 보면 되냐? 그땐 해가 뜨죠.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시간이 딱 그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그날 못 본다 하더라도 앞뒤로 2, 3일씩은 평소보다 좀 많이 떨어지니까 오늘 못 보더라도 내일 혹은 모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새벽 한 3, 4시 기점으로 해서 유성우를 좀 집중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 별자리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별똥별 유성은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별똥별은요, 잘 아실 거예요.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우주에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돌멩이나 먼지나 이런 게 떠다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얘가 삐끗해가지고 이제 지구 중력 때문에 이제 지구로 쫙 빨려듭니다. 지구에 충돌하면은 지구가 멸망하겠죠. 근데 지구에 이제 방패가 있어요. 방패가 뭐냐?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이제 대기권을 타고 들어오면서 얘가 공기랑 마찰 때문에 얘가 뜨거워지면서 타요. 타서 없어지는 과정이 별똥별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별똥별이고, 네. 이 먼지나 돌멩이 같은 게 좀 많이 모여있는 영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혜성이나 소행성 같은 게 지나가면서 잔해를 남겨요. 그 덩어리가 진 영역에 지구가 공전하다가 쑥 들어가면은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유성우라고 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최대 몇 개까지 볼 수 있을까요? IMO라고 하는 그 국제 유성 그 협회 기관이 있는데 거기 자료를 토대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시간당 15개예요. 그때 시간 때. 근데 이 표현이 시간당 최대 15개라는 건 조금 이제 어폐가 있고, 이 머리 꼭대기를 지나는 그 개수를 15개로 표현하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성우가 없을 때 1시간에 평균 한 4개 정도 이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15개면은 평소보다는 많지만 막 화려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2001년도였습니다. 한 21년 전이죠. 이때 기사에 뜬 보도 자료상으로 시간당 10,000개 이상이 떨어졌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때. 야, 사실 저도 뼈 아픈 날인데 못 보셨어요? 제가 1997년부터 네. 이 사자자리 유성우가 이 수능 날 근처거든요. 그쵸, 그쵸. 이 보려고 매번 했는데 몇 개 못 봤어요, 맞네. 그럼 그때 수능 보신 거 아니죠? 수능은 그때 본 건 아니고 그 전에 봤는데 네. 그 2000년에 또 실패하고 2001년에는 이제 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이제 군대 간다고 막 마음 놓고 있을 때라 포기를 하고 그냥 안 보고 잤는데 다음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되게 뼈 아픈 유성 중에 하나인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사실 예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돼 있진 않았는데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오늘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유성호 하니까, 뭐 유성호 극대기가 3대 유성호 극대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 3대 유성우라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니까 3대 유성우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 세 개인데 1월 달에 1월 초입니다. 1월 4일쯤에 4분의 2 자리 유성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의아해하신 분 있을 거예요. 4분의 2 자리란 별자리가 지금 없어요. 지금은 용자리 영역인데요. 옛날에 그 4분의 2 자리라는 이름의 별자리가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1월에 4분의 2 자리 유성우가 하나 있고 8월 중순에 한 광복절 즈음 해가지고 요때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 이 세 개가 유명한 3대 유성우고 오늘 이 사자자리 유성우는 3대 유성우에 속하진 않습니다. 근데 유명해요. 왜죠? 4대쯤 될까요? 그런데 2001년에 또 그런 큰 사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굳이 4대 천왕으로 따지자면 사자자리가 들어가는 거네요? 제 피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성우를 볼 때 뭐 특별히 신경 써야 되거나 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있습니다. 네? 뭔 말이지? 보통 이제 우리가 별 본다 그러면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별똥별은 넓은 영역을 슝 지나가는 거라서 망원경으로 보면은 화각이 작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보이지가 않고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 하늘을 넓게 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당 몇 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밤새 봐야 돼요, 밤새. 잠깐 망원경으로 보는 한순간이 아니라 길게 봐야 돼서 이 돗자리 펴서 누워서 보거나 의자에 앉아서 보셔야 돼요. 서서 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오늘 캠핑 온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캠핑 의자에 앉아서 보려고. 아, 근데 들어보니까 유성이 새벽에 봐야 잘 보인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우리 비 올 때 우산 쓸 때 네. 앞으로 걸어가면서 쓰면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쓰잖아요. 네. 앞이 많이 젖으니까. 네. 그런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이제 카메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이라고 하고, 제가 이 주먹을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구가 공전을 하거든요. 공전을 이렇게 이제 이 유성체들이 막 곳곳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여기 쓸고 지나갑니다. 쓸고. 그러면 여기 뒤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많이 안 떨어지고 여기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서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보는 방향은 낮이에요. 그쵸. 반대쪽은 밤이에요. 그쵸. 정확히는 자정. 여기가 이제 낮에서 저녁 시간대고요. 또 돌다가 여기 이제 새벽이 됩니다. 자정 넘어서. 새벽이 될 때가 이 유성체가 많이 있는 곳에 얼굴로 딱 맞닿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12시가 넘어선 새벽이 더 별똥별을 많이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아, 맞다. 혹시 네.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비신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어떻게 항상 비셨어요? 로또. 아, 로또? 몇 등인지 얘기 안 하고요? 뭐 5등만 돼도 땡큐 하죠. 보통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비는데 보통 이게 소원 얘기하기 전에 하면 끝나요. 근데 저는 그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소원 빌면.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외치는 소원이라면은 간절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평소에 자기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아, 별똥별 보는데도 인생 철학이 들어가요. 아, 그럼 제가 로또 하면서 매주 로또를 사거든요. 그럼 언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유성우 말고도 가을철, 겨울철 별자리도 오늘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오늘 그 가을철 별자리는 어떤 걸 보게 될까요? 가을 별자리 뭐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네. 가을 별자리는 1년 중에 밝은 별이 가장 적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화려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가을 별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가족 별자리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신화 속에 있는 나라로 에티오피아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 실제 현재 나라가 아니고 신화 속의 에티오피아인데, 그 나라에 왕과 왕비, 공주와 왕자가 다 있습니다. 케페우스 왕, 카시오페아 왕비, 안드로메다 공주, 페르세우스 왕자. 그리고 이 가족들 위로 그 페가수스라는 날개 달린 말이죠. 그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표현할 때 신화를 고지곧대로 생각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 가족들이 페가수스라는 마차를 타고 외식을 나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외식이 해산물 먹으러 가요. 그 밑에 무슨 자리가 있냐면 물고기 자리가 있고요. 맞아요. 네, 남쪽 물고기 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이게 해산물만 먹으니까 공주가 싫어했나 봐요. 옆에 양고기가 있어요. 양자리. 물렸네. 네. 그게 먹으니까 목마르니까 물병 자리가 물도 싹 따라줍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겨울 별자리가 싹 떠오르는데 제일 이제 그 옆으로 떠오르는 게 황소 자리거든요. 네.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네, 이렇게 좀 연상을 신화대로 하지 말고 이야기를 붙이면은 좀 외우기가 쉬운데요. 오늘 딴 거보다 이 가족 별자리하고 페가수스 이렇게 한 5가지, 양자리까지 하죠. 양자리까지 6가지. 이따가 전체 사진을 좀 찍어 주실 거죠. 네, 찍어야죠. 네, 별자리를 찍어가지고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을철 별자리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이 있을까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양자리 짚어드리겠습니다. 양자리는 일단 밝은 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양자리가 별이 일단 3개가 보일 텐데 이 3개가 다 보이는 날은 날씨가 좋다, 하늘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양자리는 또 황도 12궁의 첫 번째 궁이에요.
생일 별자리라고 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첫 번째가 양자리인데요. 하늘에 있는 별들도 좌표가 있거든요. 이 좌표의 기준점, 뭐 예를 들어 지구라고 따지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제 적경의 기준점 0도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별의 기준점은 양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양자리가 이 우주 좌표의 기준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준점이 요즘 떠 있는 거예요. 양자리 한번 찾아보시면 하고 그 다음에 남쪽 물고기 자리에 포말하우트라는 별이 있어요. 가을 별자리 중에 유일한 1등성입니다. 고도도 낮은데 얘는 이제 우리 동양 별자리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우리 별자리에서 보면은 북락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쪽의 문지기 별이라는 건데 우리 동양 별자리에서는 이 포마라우트 다음의 별자리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거기를 경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마라우트 하나, 그 다음에 맨눈으로는 못 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것 중에서는 페르세우스 자리에 그 성단이 있는데 성단은 별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쵸, 그쵸. 성단이 하나가 있기도 쉽지가 않은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중성단이라고 합니다. 별자리 이름까지 해서 페르세우스 이중성단. 요거는 예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망원경으로 보기 좋은 관측 대상 탑5 안에 드는 상당히 유명한 대상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이중성단. 그 다음에 이거 좀 난이도가 높은 대상이긴 한데 못 알 것 같은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안드로메다 은하. 정답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그림을 그리면은 무릎에 있어요. 무릎에. 그래서 관절염 걸렸다고 표현을 간혹 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졸라맨처럼 이렇게 딱 그리면은 이게 꼭 배꼽 같기도 해요. 배꼽에 떼꼈다라고도 표현을 종종 했는데 얘가 지구로부터 220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인데 너무 멀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망원경으로 봐도 그냥 뿌옇게만 보여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하지만 관측 입문자분이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려는 분들은 요걸 좀 관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관측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을철 별자리는 잘 설명해 주셨고 겨울철 별자리는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가을이 1년 중에 밝은 별이 제일 적은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겨울철은 1년 중에 밝은 별이 제일 많은 계절이에요. 아마 추운 것만 잘 견디면 제일 화려한 하늘이 아닐까 싶은 그런 게 겨울입니다. 딱히 설명 안 해도 겨울은 그냥 이뻐요. 근데 겨울이 밝은 별도 많고 별도 잘 보인다고 하는데 겨울에 막상 나가면 추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쉽고 재밌는 과학은 없습니다.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원래 힘들어야 더 기억에 남는 법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 여담인데요. 계절별로 재밌는 일이 있거든요. 겨울에 별이 막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너무 춥잖아요. 봄이 되면 이제 따뜻해지거든요. 따뜻해지면서 이제 별 봐야지 하는데 이제 황사가 불어와요. 황사 끝나고 이제 여름 오잖아요. 장마가 시작돼요. 습도. 네. 장마 끝나고 이제 여름에 잠깐 이제 봤다가 가을이 됩니다. 밝은 별이 제일 없어요. 심심해. 밝은 별 딱 없어지고 별 많아지는데 추워요. 네, 단점의 사이클입니다. 그럼 겨울철 별자리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아까 가을처럼 이것도 이야기를 좀 붙여볼게요. 일단 주인공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오리온의 직업은 사냥꾼입니다. 그쵸. 사냥을 해야 되는데 뭘 사냥하느냐? 황소를 사냥합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둘이. 근데 황소가 힘이 좀 더 센가 봐요. 오리온이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큰 개와 작은 개가 도와줘요. 큰 개 자리와 작은 개 자리가. 사냥개들이네. 그렇죠. 근데 조심하십시오. 사냥개 자리는 또 따로 있어요. 근처에. 그쵸. 네, 그래서 큰 개 자리와 작은 개 자리가 오리온 자리 하단에 위치하고 이제 오리온이 이제 승기가 생겼어요. 이제 황소를 잡을 것 같아요. 이제 황소를 잡으면 이제 태워갈 달구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차부 자리가 있어요.
그 모습이 좀 재밌었나 봐요. 구경꾼이 있어요. 쌍둥이 자리가 그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연결을 하시면은 6개 별자리. 오리온, 큰 게 작은 게 황소, 마차부, 쌍둥이. 6개 별자리가 주요 별자리거든요. 이거 확인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겨울철 별자리는 소고기 먹기가 이렇게 힘들다를 표현하는 별자리네?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거요? 이 인생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외로움의 계절이거든요, 겨울이. 가을이 아니고. 네. 봄에는 처녀자리와 목동자리가 있어요. 그쵸. 네, 처녀자리하고 목동자리가 첫 만남을 한 거예요. 처음 만남. 그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네. 목동과 이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있거든요. 아. 처음 만난 그 느낌이 딱 들어요, 봄에는. 여름에는 이제 견우와 직녀가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둘이 사귀는 거예요. 음. 이제 처음에 썸 탔다가 사귄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제 가족 별자리를 했잖아요. 가족을 이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겨울은 오리온 혼자입니다. 외로워져요. 아, 맞네. 겨울은 외로운 별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겨울철 아니지. 외롭고 쓸쓸한 겨울철 별자리 얘기는 끝났고, 그러면 겨울철 별자리 대상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쓸쓸하다고 했지만 밝은 별이 제일 많아서 쓸쓸한 것 같진 않아서 볼 게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음. 그래도 조금 추려내자면 아까 가을에 페르세우스 이중성단이 있었듯이 이 페르세우스 자리 이중성단이 별이 많은 성단이라면 별이 밝은 성단이 있어요.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황소 자리의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맨눈으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맨눈으로 한 대여섯 개 정도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 보면은 밝은 별이 한 8개, 9개 보이고 주변으로 한 200개 정도의 별이 막 펼쳐져 있어요. 또 푸른빛도 살짝 감도는 그런 멋있는 별입니다. 순 우리말로는 이제 좀생이 별이라고 해요. 촌스럽게 생겼다고 해서. 아, 칠공주별이 아니고요? 칠공주 별은 이제 좀 닉네임처럼 불리는 별명. 거고. 네. 그 다음에 한자어로는 이제 묘성이라고 합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우리 천문도에 묘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거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이 있겠죠. 별이 터지고 나서 생긴 가스 구름이 성운인데 새가 날개를 핀 모습의 성운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찍게 되면 얘는 좀 붉은 계열의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불사조가 날개를 쫙 핀 것 같은 아주 멋있는 그런 성운입니다. 또 이 성운이 별이 죽으면서 생기는 건데 그 안에서 또 별이 태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보시면은 이 성운을 보실 테고 좀 구경이 작은 망원경으로 보면은 성운이 잘 안 보이는 대신에 그 안에 작은 별 한 3개, 4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새로 생겨난 애기별입니다. 트라페지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트라페지움의 TR 이 부분이 이게 트라이앵글 할 때. 네, 트라이앵글 3개, 3을 뜻하거든요. 옛날에 이름 붙일 때는 이제 3개가 보였어요. 지금 4개 보입니다. 네, 그쵸. 또 하나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 애기별까지 볼 수 있는 오리온 대성운이고 새로 생겨난 걸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죽으려는 별이 하나 있어요. 또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라고 하는데 얘는 적색 거성 단계의 별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터졌다고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폭발을 했으나 우리는 대신 과거에 안 터져 있던 모습을 아직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터진 불빛이 지구에 아직 안 온 거예요. 터진 빛이. 그거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오면 이제 우린 초신성 폭발을 관측을 하겠죠. 지금 학계 발표에 의해서 따르면은 보름달 수준으로 밝아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터져봐야 알죠. 아니, 그러면은 저희 살아 생전에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네요? 그게 이 얘기가 한 10년, 15년 전에도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인데 뭐 당장 내일 터질 수도 있고 뭐 100년 후에 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연구 논문 같은 거 다시 한번 찾아봐가지고 정리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건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에요. 큰 계절이죠. 밤하늘에서 제일 밝다고 하면 이제 낮에 보이는 태양 빠지는 거고요. 밤하늘에서 행성 빠지고 별 중에서 이제 제일 밝은 겁니다. 시리우스 큰 계절이. 제일 밝은 별 뭐예요? 시리우스. 기억하셔도 됩니다. 북반구에서 제일 밝은 별인 거죠? 아닙니다. 지구 전체에서 관측할 때 아. 가장 밝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관측했을 때 제일 밝으면 네. 시리우스 하긴 하네. 뜨든. 그러면 이제 저희 망원경 작은 거 한 대 가지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관측하실 거예요? 네, 그걸로 볼 건데요. 아마 영상에서는 예전에 찍어뒀던 거나 저희 이제 촬영을 한 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육안으로 관측하고 이제 할 때는 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캠핑 나오면서 캠핑 장비 무겁게 들고 오면서 망원경도 무거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양자리 같은 이런 별자리들은 충분히 맨눈으로 보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까 오리온 대성운이나 뭐 플레이아 대성단 이런 주요 대상들은 저런 뭐 비교적 작은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고난도가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 네, 그것도 오늘 날씨 좋아서 충분히 관측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 예찬 대리는 오늘 촬영을 집중적으로 할 건데, 네. 그럼 촬영 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촬영 계획은 저희 일단 그 별자리 같은 아까 설명드렸던 별자리들 있죠? 그런 애들은 별자리 잘 보이게 제가 특수한 별자리 필터를 끼워서 각각 찍어서 제가 영상에 보내드릴 거예요. 특수한 별자리 필터라면 어떤 건가요? 이게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밝은 별, 어두운 별이 잘 구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밝은 별들이 별자리를 이루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 쉽게 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카메라는 저희 눈하고 다르게 그 별이 밝다, 어둡다를 표현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그거는 마치 도시에서는 밝은 별 위주로 보이는데 시골에선 다 밝아 보여서 구분이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일까요? 그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이름이 별자리 필터예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분류는 전문 용어로 소프트 필터라고 소프트 하거든요. 필터. 네. 뭐 예를 들면 인물사진 찍을 때 약간 너무 쨍하게 나오면은 감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블러 처리 약간의 뽀샵 효과. 네. 예. 그 처리를 해주는 종류의 필터예요. 소프트 필터. 네. 자, 그러면 별자리 그렇게 소프트 필터로 찍으시고 또 어떤 거 찍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저희 또 오늘 유성 떨어진다고 하니까 별똥별 찍어야죠. 별똥별은 근데 어떻게 찍어요? 우리 일반 별자리는 네. 그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잖아요. 그쵸. ISO를 낮추고. 네,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일반 사진은 찰칵 이렇게 찍는데 별은 한 15초 있다가 각 이렇게 찍는다고 표현을 해요. 좋은 표현이에요. 딱 근데 맞는 표현이에요. 네. 네. 별똥별은 찰칵도 아니고 찰칵 순간에 지나가는데 그쵸. 그게 카메라에 담기나요, 이게? 담기긴 담겨요. 근데 너무 어두운 녀석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 안 담길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담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뭐냐면 어쨌든 유성은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카메라는 계속 찍고 있어야 돼요. 몇 시간. 배터리, 네. 아니면은 외부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달든지. 네. 자, 근데 여기서 요점은 뭐냐? 유성은 짧은 순간에 밝게 한 찰나에 떨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잘 담으려면 센서의 감도를 올려야 돼요. ISO. 네. 화질 저하가 있겠지만 그 순간에 빛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유성이 잘 담기기 때문에 ISO를 조금 올려서 찍어야 돼요. 뭐 조금 이건 좀 너무 높지 않나 싶어도 한 6400 정도로. 음.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12800도 가능해요. 25600이나.
저는 좀 오래된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네. ISO가 1600만 넘어가도 이 화소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사진 말고 영상을 볼 때 네. 그 타임랩스 영상이 이제 사진을 연속적으로 찍어서 합쳐서 영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뭐 1초에 24프레임, 18프레임 이렇게 합쳐서 한 건데, 근데 한 장의 사진은 별똥별 이렇게 쑥 그어질 텐데 그쵸. 타임랩스 영상으로 보면은 꼭 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들을 간혹 봤거든요. 그건 뭘까요?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영상 안에서 쑥 지나갔었어요. 아, 그거 비행기예요. 오늘 우리가 찍는 데가 강변이거든요. 캠핑장이. 그쵸. 새벽에 습기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네. 망원경에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 카메라로 연속적으로 찍고 있을 때 습기가 많이 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막, 저희도 이제 영상으로 찍고, 타임랩스 찍고, 또 장기간 촬영하다 보면은, 이제 촬영 시간 길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보면 이렇게 뿌해가지고, 나중 사진은 안개 낀 것처럼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허망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손난로나 열선 밴드죠. 손난로하고 열선 밴드. 손난로나 열선 밴드. 손난로는 뭐 핫팩 같은 거는 겁니다. 핫팩. 네, 이런 핫팩. 네. 자, 이 핫팩을, 자, 첫 번째 방법은 핫팩을 하나에서 두 개를 렌즈에, 카메라 렌즈 양면에 딱 대고 얘를 테이프로 감는 거예요. 아니면 고무밴드나. 아날로그적이네요. 네, 아날로그적이죠. 그러면은 앞에 결로나 성에가 안 차요. 렌즈 앞에. 나중에 얘도 식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완전 추운 한겨울 아니면은 그래도 2-3시간 버티더라고요. 근데 엄청 추울 때, 영하권이다. 그러면 1시간밖에 안 갈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열선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밴드가 있어요. 찍찍이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렌즈에 감아서 찍 하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거든요. 천으로 된 재질인데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걔를 이제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선을. 그러면 보조 배터리 전력으로 이 열선이 살짝 달궈지면서 렌즈를 따뜻하게 유지하게 되면 렌즈에 성에가 안 차는 거죠. 결론. 그럼 렌즈에 감기 때문에 구도 잡고 초점 맞추고 다 하고 나서 이 밴드를 감는 건가요? 감아 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또 렌즈나 기종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달아놓고 그 다음에 초점하고 이런 걸 다 미리 맞추죠. 그러면 나중에 하면 또 틀릴 수도 있어서. 그 열선 밴드를 할 때는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많이 써야죠. 역시 쉽고 재밌는 과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열선 밴드 달면은 보조 배터리가 따라오거든요. 얘를 또 거치할 때가 필요해요, 삼각대. 아하. 그래서 뭐 삼각대 다리 여기도 있는데 삼각대 다리 밑에다가 이런 약간 스톤백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그 삼각대 다리 3개에다가 이렇게 찍찍이로 감아서 이 사이에 뭐 물건을 둘 수 있는 백인데 말 그대로 신토백이라고 해서 스톤백. 스톤하면 돌이죠. 돌 같은 거나 무거운 걸 둬서 삼각대도 안 흔들리게 하고 아니면 아까 열선 밴드 연결했던 보조 배터리를 거기 밑에다가 보관도 할 수 있고. 네. 장비 많이 필요해요. 일단 차가 필요하겠네요. 아, 맞아. 제일 좋은 간축 수단, 촬영 수단은 차죠. 네. 자가용. 쉽고 재밌는 과학은 없습니다. 여기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전문가 사진들 보다 보면은 은하수라든지 별자리가 상당히 진하게 나온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봐요. 네. 노이즈도 적고. 예. 이런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한 10초나 15초가 넘어가면은 별이 움직이는 게 선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흐른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망원경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올려서 피기백 촬영이라고 하는데 네. 올려서 이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망원경이 모터가 달린 망원경과 배터리 세트가 필요해서 상당히 장비가 무거워집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망원경이 저 경희대식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따라가면서 찍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적도일을 챙겨왔습니다. 아까 짐 다 내렸잖아요. 못 봤는데. 차에 있어서 다시 가지러 가야 돼요. 아, 이거 무거울 텐데. 그런데 걔는 소형 적도일. 소형 적도예요? 네. 소형 적도이라 그래도 뭐 한 요만한 케이스에 이렇게 담기지 않아요? 꽤 한 무게가 있을 텐데. 제 주먹 2개만 합니다. 주먹 2개만요? 네. 삼각대는요? 삼각대는 따로 달아야죠, 밑에다가. 주먹 2개만 하고 무게추. 필요 없습니다. 세상 좋아졌네. 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이 별을 쫓아가면서 찍는 장치가 엄청 작고 휴대하기 좋게 나왔거든요. 이거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포터블 적도이? 휴대용 적도이. 휴대용 적도이. 네. 어,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원경에서 적도이 보시면은 축이 2개잖아요. 네. 그래서 무게추 달리고 이렇게 저기 적경 있어가지고 적경축이 움직이면 별을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휴대용 적도이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그 망원경에서 적경축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모처가. 적경만 있는 망원경. 아. 그러면은 그 위에 카메라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소형 적도이다 보니까 얘도 망원경 같은 무거운 건 올리기 힘들고 이제 렌즈와 카메라 이렇게 장착해서 올릴 수 있는 하중으로 작게 나온 거죠. 그 예찬 1호기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되는데 그걸로 사진은 찍기 힘들 거예요. 아, 그걸로 별자리를 15초 이상으로 네. 노출을 줘서 촬영을 하시겠다. 네, 5분에서 10분 정도. 예,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한 별자리들 좌우 좋게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별 다 찍고 네. 우리 새벽에 별똥별도 보고 네. 일출도 찍으실 거예요? 해 뜨는 거? 일주요? 일출. 해 뜨는 거야? 네. 자야죠. 지금 시각이 9시 20분쯤인데요. 이따가 10시쯤 봐서 이제 가을 별자리부터 관측을 하고 새벽에 유성우 관측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새벽인데 여기 캠핑장에 다른 캠핑객들이 주무시고 계셔서 조금 조용히 진행할게요. 자, 경희대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은 좋은 점이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 하늘에 지금 보는 방향에는 겨울 별자리가 다 떴고요. 반대쪽 하늘은 가을 별자리가 있습니다. 가을 별자리에 아까 설명드린 페르세우스 이중성단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페르세우스 이중성단을 찾는 방법은요, 먼저 카시오페이아를 찾아야 돼요. 자, W자, 약간 다리가 펼쳐진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가운데 세 번째 별에서 네 번째 별을 향해서 쭉 따라가다 보면 페르세우스 자리를 만나는데 그 중간을 향하셔야 돼요. 그 중간을 뒤지다 보면 작은 별들이 모여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으세요. 자, 이번엔 안드로메다 은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안드로메다 은하 찾는 방법은 페가수스 사각형에서부터 안드로메다의 핵심 별이 3개가 이어지는데 세 번째 별에서 카시오페이아 방향으로 작은 별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별 끝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밝은 별이 아니라 왠지 퍼져 있는, 부어 보이는 타원형의 구름 같은 형태를 찾으실 겁니다. 그게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자, 이번에는 겨울철에 아주 유명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찾아보겠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맨눈으로 보이거든요. 황소 자리의 얼굴은 V자입니다. V라인의 턱을 가지고 있는 황소가 있는데 등 방향을 보세요. 그럼 작은 별이 모여 있는 게 있고요. 그 별을 그냥 향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번엔 오리온 자리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라는 별 찾아가보죠. 자, 베텔기우스는 오리온 자리의 어깨에 해당합니다. 어깨에 해당하는 밝은 짙은 주황색 별을 찾으세요. 자, 이 별은 밝은 별이라서 바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메라상으로는 점 하나지만은 짙은 주황색이 아주 밝게 빛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색 거성 단계의 별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오리온 대성운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오리온 대성운도 생각보다 찾기가 쉽습니다. 자, 오리온 대성운을 찾는 방법은 오리온 자리에 벨트에 해당하는 3개의 별이 있어요. 이걸 삼성 혹은 삼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칼집에 해당하는 작은 3개의 별이 있는데 그 작은 3개의 별의 가운데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를 향해 보겠습니다. 찾는 방법은요, 맨눈으로 보이는데 오리온 자리 하단에 밝은 별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별을 향해 주세요. 이 별은 베텔기우스와 다르게 하얀색의 아주 밝은 별이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베텔기우스와 색깔이 확연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빨리빨리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를 찾고 충분히 관찰하고 감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달이 떴어요. 끝으로 달도 한번 볼까요? 달이 뜬 지가 얼마 안 된 데다가 지금 이 안개가 살짝 깔려 있어서 달빛이 약간 붉게 보입니다. 한번 관찰해 보죠. 좋았군. 자, 이것 말고도 관측 대상은 많습니다. 별자리들의 좀 좋아 보이는, 재밌어 보이는 별들 하나하나 찾으실 수도 있고, 이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 보시거나 쌍안경으로도 관측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일단 망원경으로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유성우를 저희는 집중적으로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철수도 거의 끝났고 어제 생각보다 유성 많이 못 봐서 좀 실망입니다. 아, 거의 못 봤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텐트 치고 캠핑하면서 별 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이 별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별 보시는 분들은 사서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박 최고입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해요. 추천드립니다. 나만 당할 수 없지.